안녕하십니까, 문플란TV입니다. 그간 검찰 소환 요구를 4차례나 거부했던 이송윤이 17일 수원지검 수사팀에 출석해 9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간 법조계에선 임 총장 추천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이송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란 얘기가 유력하게 나돌았고, 그렇다면 굳이 후보 추천 절차 전에 조사를 받을 필요는 없었음에도 이송윤이 갑자기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수사팀에 연락을 취해온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검찰의 기소 의지가 확고한 데다 기소 시점이 후보 추천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조만간 예정된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를 늦추기 위해 출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출석해 수사팀의 그간의 조사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진술들을 늘어놓을 경우 수사팀으로선 그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이 있고, 그럴 경우 기소 시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송윤은 이날 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조사까지 거부한 그를 검찰을 지휘하는 총장에 추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어 총장 추천이 개최가 임박한 시점에서 소환에 응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최소한의 후보 자격마저 박탈되는 것을 피하려는 계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이송윤이 후임 총장에 대한 강한 미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소환에 한 번도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질 경우 그의 불성실한 수사 태도가 재판장 눈에 안 좋게 비춰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면도 고려됐을 것입니다. 검찰에서 마쳤어야 할 수사 과정을 재판 과정에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은 재판장에게 좋은 인상을 줄 리가 없습니다. 전날 소환조사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이송윤이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황당할 뿐더러 기존의 혐의 전면 부인 입장의 고수였습니다. 이송윤은 소환 조사에 응한 이유를 최근 언론을 통해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오면서 반부패 강력부가 오해받는 것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폈습니다. 그간 조사를 거부하다가 기소 보도가 나와 오해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사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기 같은 주장입니다. 이송윤은 이날 또 사건 당시 문무일 전 총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를 거듭 대고 있으나 현재의 대검 신성식 반부패 강력부장과 조남관 총장 대행, 이정석 수원지검 수사팀 등 세 군데서 모두 이송윤 기소의 불가피성에 동의했다는 것은 그의 문무일 전 총장 핑계를 뛰어넘는 유죄 증거를 수사팀이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송윤은 공익제보자도 수사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왜 자신만 기소하느냐는 취지의 반박을 하면서 공수처가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제기했는데, 이 역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수사팀은 공익제보자도 사실상 수사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그도 함께 기소를 할 것이고, 없다면 제외할 것입니다. 검찰 수사팀이 공익제보자 편만 들고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할 여건이 못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또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시간 끌려는 의도밖에는 없습니다. 공수처 자문위가 최근 현행법상 수사와 기소가 모두 검찰 권한이라는 의견을 밝힘으로써 이송윤으로선 더 이상 검찰 수사를 거부할 수 없는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송윤은 불법 출금 사건 관련해 크게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직후 이규원의 가짜 내사 문건을 승인해 줄 것을 동부지검에 요청한 사실, 또 하나는 불법 출금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포착한 이규원의 서류 조작 사건 조사를 중단시킨 의혹,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혐의 관련해선 이기원이 검찰에 출석해 불법 출금이 있던 날 이광철로부터 법무부와 대검과 사전에 얘기가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이 이성윤이었습니다. 이기원의 검찰 진술로 봤을 때 이성윤은 가짜 내사 번호 승인 요청을 포함해 불법 출금 상황에 직접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 조사 결과 긴급조치 당일 밤 상황이 문무일 전 총장에게 보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이성윤이 문무일 전 총장에게 보고 없이 법무부나 청와대와 교신하면서 대검에서 상황을 지휘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성윤의 두 번째 혐의, 즉 안양지청 수사에 중단 외압을 가했느냐 관련해선 이성윤은 문무일 전 총장에게 보고했고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 문무일 전 총장의 입장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성윤의 주장은 석연치 않습니다. 만일 이성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면 문무일 전 총장이 입장을 밝혔을 것입니다. 애초 불법 출금은 이성윤이 문무일 전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처리한 정황이 뚜렷한 상황인데 후에 안양지청 수사 중단 의혹 관련해 이성윤이 과연 상세히 상황을 보고했겠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성윤은 입장문에서 강원랜드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거론하며 외압을 가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문재인의 특별 지시에서 비롯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어쨌든 이성윤의 행동을 볼 때 후임 총장 자리에 대한 욕심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 정권이 이성윤 카드를 주저한다면 그것은 단지 불법 출금 사건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문 정권의 대표적 친여 검찰이란 이미지가 매우 강한 것이 더 큰 이유일 것입니다. 보궐선거에서 대패했음에도 문재인이 그를 후임 총장에 임명하는 순간 문재인과 문 정권은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준엄한 민심을 외면하고 검찰의 권력 부패 비리 수사가 두려워 친여 성향 방탄 총장을 임명했다는 비판이 고착화됩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성윤이 돌연 출석해 행한 진술과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 관련해 수사 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대응하지 않겠다며 일축했습니다. 이성윤의 뒤늦은 소환 출석 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의 입장엔 변함이 없고 당초 예정대로 곧 이성윤 기소를 결행할 것이 전망됩니다. 이성윤이나 현 정권이나 탈출구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